현대로템, 또다시 방산 뉴스의 중심에 서다. 10월 23일, 현대로템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DQ마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은 Defense Quality의 약자로 방산 장비의 품질을 공인해주는 일종의 신뢰 보증서인데요. 쉽게 말해 해외 고객이 이 전차 믿을만 하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증입니다. 이로써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 신뢰도는 한층 높아졌고 주가에 박수를 보내듯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3% 상승하며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이런 뉴스가 정말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꾼 걸까? 오늘은 그 해답을 리스크웨더와 함께 현대로템의 실적 구조부터 사업 체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까지 차근차근히 톱파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종합 중공업 회사입니다.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을 운영하죠. 먼저 철도 차량 부문, 고속열차, 도시철도, 전동차 등 각종 차량을 제작합니다. 현대로템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철도 시스템을 공급해온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철도 종합 제작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KTX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각 열차 연결 통로에서 현대로템 로고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방산 부문. 사실 방산이 바로 최근 현대로템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죠. K2 흑표전차,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무인 지상 차량 등 한국형 지상 무기 체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최신 이슈 흐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트 부문은 수소 인프라, 변전 설비, 친환경 플랜트 구축 등 미래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을 다룹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맞물려 현재 현대로템은 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미래형 모빌리티 중공업의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의 최근 주가를 이끈 건 바로 방산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몇 달간 현대로템의 뉴스는 거의 K2 전차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체결됐죠. 이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전차를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단기 매출뿐 아니라 현지 양산, 정비, 후속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입니다. 모멘텀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 10월에는 폴란드형 K2 전차의 개량 모델이 공개됐고 10월 들어서는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 각국과의 방산 협력 논의가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K2 전차가 지금 쓰이냐에 대한 답변인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졌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트럼프의 하마스 무장 해제 발언,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 전체가 방산주로 쏠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로템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된 방산 대표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2분기 현대로템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 순이익 1조 8천억 원, 모두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입니다. 특히 수출 물량 증가와 수주 잔고 확대가 확 눈에 띄는데요. 수주 잔고는 무려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간의 실적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뜻이죠.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 133%, 매출 총이익률 24.9%, 매우 건강한 중공업 기업의 전형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대로템이 잘한다는 건 이미 다 아는 건지 현재 PER은 38배, PBR은 8.5배, 동종업계 평균을 홀쩍 뛰어넘는 수준이죠. 즉 시장은 이미 K2 수출 성공과 방산 성장 스토리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어떤 종목인가? 모험형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가 탄력성 지수 98점, 1년 수익률 278%. 수익률이 높고 주가도 잘 뒷받침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큽니다. 1년 동안 단기 급등락이 9번 이상, 시장 평균인 5번에서 7번을 뛰어넘는 변동성입니다. 특히나 방산주는 지정학적 뉴스에 민감하니 더욱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오르고 휴전 협상이 언급되면 빠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 시각으로 펀더멘털을 점검하는 투자에 더 적합합니다. 현대로템이 속한 산업 전반은 지금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철도, 수소차, 방산, 세 산업 모두 1년 전에 비해 10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특히 방산제 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선 무기체계는 가격 경쟁력 플러스 신뢰성 두 가지 강점을 앞세워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철도 산업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인프라 수요가 늘면서 전동차, 수소열차 같은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방산 부문은 대형 계약의 의존도가 높고 철도 부문은 중국과 일본의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기술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죠. 결국 현대로템의 과제는 방산과 철도 두 사업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펀더멘털이 분명히 개선된 기업입니다. 과거엔 현대자동차 그룹의 철도 회사 정도로만 불렸지만 이제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게다가 수주잔고 21조 원, 역대급 실적, 그리고 무인 전투 기술 개발까지 장기 성장의 기반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고 단기 주가 변동성도 여전히 큽니다. 즉 지금의 현대로템은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빠르게 달려온 종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라면 이익을 지켜내는 전략이 필요하고 새로 들어가려는 투자자라면 수주 이행률, 기술력 진화, 시장 확장 속도를 조금 더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대로템 토파보기 어떠셨나요? 현대로템, 실적은 사상 최대지만 밸류는 이미 고점인가? 그 해답은 숫자보다 지속성에 있습니다. 한 번의 수출 계약이 아니라 그 수출이 다음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앞으로의 현대로템을 가를 기준점이 되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기업의 펀더멘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